이란의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비는 아름다운 풍치를 자아냈다. 무지개는 사막에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징조다. 가을이 오면 유목민들은 이들의 여름철 보금자리였던 목초지에서 가축들을 이끌고 보다 따뜻한 지방으로 이동한다. 취재팀이 만난 남자아이는 수제 피리를 불며 혼자서 수백 마리나 되는 양떼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천막과 가정용품들을 운반하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가축을 모는 사내들과 다른 길을 취한다. 남자아이는 꼬박 일주일이나 걸려 2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봤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겨울을 나게 될 보금자리인 국경 부근에 있는 사라크흐에 도달하려면 닷새나 더 걸어가야 한다. 유목민들이 차를 마실 시간이다. 물가에서 양떼를 쉬게 한 뒤엔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 마른 풀을 주워 모은다. 그런 다음 차를 만든다. 양은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자기 양떼가 다른 양떼와 아무리 뒤섞여 있어도 자기 양을 구별해낼 수 있다. 차를 다 마시면 낮잠 잘 시간이 خداوند تا مرا کن موی دلبر الله زنم القبه دور روی دلبر خداوند تا مرا کن ملنگی 대상들의 숙소로 쓰였던 옛 숙소의 붕괴됐지만 벽돌로 만든 외벽과 문들은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 옛날 영화롭던 시절을 상기시켜준다. 축사는 입구 근처에 있다.
사막의 상인들이 어려움 없이 여행 목적을 달성하는 건 매우 드물었다. 부족한 식량과 식수 이외에도 강도들이 이들을 늘 따라다니면서 이들의 소중한 상품들과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갔다. 지친 여행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방의 벽들은 다양한 문양들로 장식돼 있다. 이란의 고대 왕들은 무역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토 곳곳에 이런 형태의 대상들 숙소를 짓곤 했다. 둥근 지붕의 토담집에 살았던 이 지방의 거주자들을 쿠찬 유목민이라고 부른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족 전체가 유목민들이었다. 오늘은 마침 이란 회교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아슈라의 날이었는데 시아파 회교도들에겐 순교일이다. (1300년) 전인 7세기에 회교 세계는 두 개의 주요 교파로 양분됐었다. 이란의 근거지를 둔 시아파와 아랍 쪽으로 구성된 수니파가 그들이었다. 이 알력의 와중에서 시아파의 수장이었던 후세인이 680년 10월 10일 카르바라란 곳에서 수니파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마을 광장에서 회교 성직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후세인의 순교담을 들려주고 있다. 친구들이여, 동지들이여, 우리 후세인은 용맹하게 싸웠고 비열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엾은 아이 알리 이브는 병에 걸린 채 달랑 혼자 남겨졌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이 아이는 무시무시한 사막을 정처 없이 헤매었습니다. 이 비극의 날을 아슈르라라고 하며 이란인들은 이들의 지도자 후세인의 순교를 애도하는 종교의식을 해마다 치르는 관습을 오랫동안 이어왔다. 사람들은 이들의 순교자가 당한 고통을 나누기 위해 자신들의 몸을 세게 쳐서 비통함과 분노를 나누고자 한다. 사피아바드 근처에 있는 마샤드는 이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며 시아파 최대의 성지다. 후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에서 올린 검정 깃발이 회교 사원에 나부끼고 있다.
아슈르라 날엔 이란 전역이 흥분으로 들끓는다. 시아파의 8번째 지도자인 알리 레자의 무덤이 있는 마슈하드가 특히 그런데 마슈하드는 실로 이란의 종교적 열의의 진앙지다. 신도들은 저마다 후세인이라고 외치면서 가두행진을 벌인다. 이들의 행선지는 알리 레자의 무덤이 있는 성소다. 까만 셔츠를 입은 남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사슬꾸러미다. 취재팀은 회교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리레자 사당 출입이 금지돼 있으므로 사람들이 알리레자에 관해 입 맞추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이들 중 몇 명은 사당을 만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요즘엔 이란 이라크 전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순교일엔 애도와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다. 마샤드를 뒤로 한 채 취재팀은 엘브루즈 산을 따라 여행을 계속한다. 이 일대는 중국의 실크로드 여행길에 취재팀이 지나온 고비 사막의 황무지를 상기시켜주는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광야의 한복판에는 낙타떼가 한가롭게 놀고 있다. 이들을 보다 가까이 살펴보면 단복 낙타들 틈에 양복 낙타들이 끼어 있다. 파미르 공원을 건너온 뒤로 양복 낙타와 맞닥뜨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엘브루즈 산맥 기슭엔 거주자의 대다수가 터키 혈통을 이어받은 투르크족으로 알려진 고르간 지방이 있다.
금요일만 빼고 매일 거리에선 카페트 장터가 열린다. 검정 펠트로 만든 터키 모자를 쓴 투르크족이 이곳으로 카페트를 들고 온다. 이 시장의 카페트들은 붉은색 실을 많이 쓰고 따뜻한 것이 특징이다. 구매자들은 카페트의 규격, 문양과 색상을 살펴보고 상인들과 가격을 흥정한다. 손에 지폐를 든 남자들이 악수를 하는 것을 보니 흥정이 잘 끝난 것 같았다. 시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카페트 거래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손수 짠 카페트를 들고 온 여인들이 상인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었다. 카페트 상인들은 여자들이 가져온 카페트의 가격을 깎아보려 한다. 장사치들은 카페트를 처음에 사들인 값에 배로 팔기 위해 바쁘게 시장에 돌아간다. 실크로드 사람들의 전통은 이러한 약삭 빠른 상인들을 통해 유지된다. 투르크족은 한때 용맹을 떨치며 중앙아시아를 주름잡았던 기마민족이었다. 오늘날 그들은 이란의 엘브루즈 산맥 기슭에 살 뿐 아니라 러시아 영토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이들이 세운 트크르 공화국에서도 산다. 엘브루즈 산맥은 이란 북부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으며 카스피아 해의 축축한 공기가 이란에 유입되는 걸 막으며 이란을 비옥한 농지와 건조한 사막으로 가른다. 다마반데산은 엘브루즈 산맥의 최고봉이다. 엘브루즈 산맥의 이 좁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이란을 수없이 침략했던 여러 외래 족속들이 지나갔다. 징기스칸의 손자 울라구 칸과 그의 대몽고군이 13세기에 이란을 침공했을 때 이 산길을 이용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의하면 한 종교단체가 엘브루즈 산맥 깊숙이 요새를 지었는데 후에 몽고군에 의해 파괴됐다.
마르코 폴로는 이곳 알라무크를 산에서 온 하산 사바라 노인이 살았던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낙원이라고 기록했다. 노인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젊은이를 물색하다가 적당한 청년을 찾게 되면 마약을 먹여 재운 뒤 요새로 데려갔다. 청년이 깨어나면 그에게 암살 임무를 부여해서 내려보냈다. 하산 사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불행하게도 엘브루즈 산기슭의 마을 주민들은 이런 전설이나 하산 사바란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길은 점점 가파르고 좁아진다. 요새에 도달하려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 사이로 흐르는 알라무트 강의 계곡을 건너야만 한다. 산에 놓인 하산 사바는 시아파의 한 종파인 이스마일리파에 속한다. 그는 나머지 회교종파의 신도들을 이교도들로 치부했기 때문에 이들을 해치려고 했다. 그의 첫 번째 표적은 터키의 수니파와 셀주크족이었다. 그는 점점 암살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전성기엔 터키 동부와 시리아 서부에까지 암살자들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 시간의 나귀 여행 끝에 취재팀은 인가에 당도했다. 알라무트 산기슭에 있는 고제르 칸이란 오래된 마을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1시간 안에 요새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취재팀에게 말해주었다. Dia Inja. Dia. Dia Inja. Assalamualaikum. Dia Inja. Dia. Salam. Salam. 그들은 이방인들을 보는데 익숙치 않았기 때문인지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곧바로 친숙해져서 취재팀에게 마을을 구경시켜 주었다.
요새까진 그다지 먼 길은 아니지만 길이 점점 험준해진다. 드디어 알라무트 요새가 눈에 들어왔다. 알라무트는 독수리의 둥지란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이곳은 거대한 바위산 같은 인상을 준다. 마르코 폴로의 책엔 요새에 대해 이렇게 기록돼 있다. 요새 안쪽엔 훌륭한 그림들과 금으로 장식된 우아한 궁전이 있다. 그곳의 4개의 하천들은 포도주, 우유, 꿀과 물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매력적인 미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감미롭게 노래하고 춤춘다. 하산 사바는 12에서 20살의 젊은 청년들을 이 궁전에 데려와서 머물게 하곤 했다. 그가 청년들에게 맨 처음 한 일은 이들에게 대마초를 피우게 하는 것이었다. 마약은 청년들로 하여금 선지자 무하멧이 한때 얘기했던 낙원이 있다고 믿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청년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노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가서 죽여라. 임무에서 성공하면 낙원에 돌아올 수 있지만 실패하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 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낀다. 천국으로 가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청년들은 지시받은 대로 암살을 수행하기 위해 하산했다. 하지만 오늘날 요새의 유적은 흘러간 시절에 대해 취재팀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게 없다. 알라무트 요새는 난공불락이었다. 요새는 뒤편에 자리 잡은 우뚝 솟은 산맥들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요새로 통하는 길은 오직 하나였다. 하지만 몽고군의 집요한 공격을 3년간 받다가 1250년 마침내 식량 보급이 끊긴 알라무트 요새는 몽고군에게 투항했다. 이로써 하산 사바가 이끌었던 자객단도 종말을 맞았다. 이들의 재산과 소유물들은 몽고 병사들에 의해 모두 몰수당했으며 요새는 완전히 파괴됐다.
하산 사바는 단순히 광적인 자객단의 두목이었을까? 아니면 종교 개혁가였을까? 그로부터 500년이 흐른 지금 하산 사바란 인물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분분하며 실크로드에 대해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다. 엘브루즈 산을 넘어 취재팀은 카비르 사막을 통해 남쪽으로 향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한때 영화를 누리던 고대 수도 이스화안이다. 이스화안은 한때 회교 세계의 보석이라 일컬어졌던 아름다운 도시다. حالا ما بهش میگیم نه کلید بصره رو میخواد بدی نه کلید بغداد رو به فضل خدا با رزمندگان عراقی و نیروهای مسلمان عراق هم کلید بصره رو ازت خواهیم. 매주 금요일 시내 중심에 있는 회교사원 앞에 있는 광장은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 مردم اصفهان زن و مرد ای شمایی که همیشه اون چنان در صحنه بوده اید که همه ملت ایران پی برده و امام هم پی برده و امام هم از مردم اصفهان تشکر کرده. در این هفته جنگ به دیدار خانواده های شهدا برید. 회교 혁명 이후 이란인들의 종교적 열정은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고조돼 왔다. 고란의 힘찬 합창곡이 이 고대 사막 도시를 감싼다. 그 옛날 이란은 수차례에 걸쳐 아랍, 투르크와 몽고족과 같이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었지만 16세기 들어 페르시아 민족을 통합시킬 왕조를 드디어 세우게 됐다. 그것이 바로 사파비 왕조다. 이란은 이 기간 동안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사파비 왕조와 그 5대 왕 아바스는 국토의 여러 곳에 교량과 고속도로를 지어서 실크로드 여행자들을 보호하고 대상들을 위한 숙소와 시장들을 세웠다. 이들은 이스화안을 수도로 정하고 도시를 호화로운 건물들로 채웠다.
이 회교사원은 아바스 왕이 25년에 걸쳐 지은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50만여) 개의 선명한 색상의 장식용 기와들은 과거의 영화를 극명하게 입증해준다. (16, 17세기에) 걸쳐 이스화는 세상의 반이라 부를 정도로 사치에 빠져 있었다. 사막의 열매 석류를 생산하는 이스화한의 주변은 페르시아 카페트의 생산 중심지로 유명하다. 작은 공장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문양의 결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열심히 카페트를 짜고 있다.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카페트 한 장을 완성하는데 대개 2, 3년이 걸린다. 페르시아 카페트는 실크로드의 훌륭한 예술적 산물이다. 7세기에 이란에 들어온 아랍과 중국의 직물들은 13세기에 사람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염색법과 직조법을 고안해내게 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페르시아 장터 풍경이다. 이스화한 시장은 높은 나치형 상점가에 있으며 안엔 서로 교차하고 미로처럼 구불거리는 길들이 많이 깔려 있다. 길들은 상당히 멀리 뻗어 있으며 상점 수는 2,000개를 넘는다고 한다. 페르시아 무늬가 찍힌 옷이 천장에 매달려 있다. 이스화한에서 발달된 금세공술과 금속 조각술은 실크로드를 통해 멀리 중국까지 전래됐다. 페르시아 무늬를 파는 이 상점은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다.
80세의 상점 주인은 그의 선조들이 언제 이곳에서 개점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인은 짐을 가득 실은 낙타들을 부리는 상인들로 분주하고 상점에선 여러 나라 말이 오갔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다양한 이국적 상품들을 가져온 여행자들에게서 인도와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를 덜어 듣곤 했다. 그러니까 시장은 단순히 상품들이 거래되던 장소만이 아니라 국제적 정보센터였던 것이다. 오아시스를 뒤로 한 채 실크로드의 여행자들은 사막 여행을 계속했다. 동쪽으론 중앙아시아의 머르브와 사마르칸드는 물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과 통하며 서쪽 길은 바그다드로 이어진다. 찬란했던 과거와 고란을 암송하는 회교도들의 메아리치는 음성을 지닌 이란은 수세기 전부터 그래왔듯이 동서를 하나로 묶는 국가였던 것이다.